농업생명공학자 김용현 원장은 지난 일요일 2월 16일 키토산 융합 발효에 관한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김 원장의 강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는 발효가 키토산인데 시중에서 보면 그 번데기라던가 외국 계열의 마트에 메뚜기, 새우 이런 쪽으로 바카지 갑각류로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귀뚜라미는 안 돼요. 귀뚜라미도 식용으로 요즘 판매를 해요. 근데 귀뚜라미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번데기는 누에일 때 어디에 사냐면 뽕나무에 살면서 햇빛이 잘 들고 보기 조건에 살아요. 메뚜기도 벼에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살아요. 새우도 어쨌든 바닷물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귀뚜라미는 어디에 사냐면 음지고 습하고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장균 자체가 부패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귀뚜라미는 지금 식용을 많이 키워도 부패균이 갖고 있는 고약한 취가 있어서 아마 귀뚜라미는 양식한 사람들이 성공을 못할 아이예요. 이게 공진화 체계에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잡아먹었던 그런 곤충류들 사람은 무조건 잡아먹어야 돼요. 키토산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농업용 키토산을 개밥에다 조금씩 섞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가 보통 8년에서 12년 키우면 죽잖아요. 얘가 20살 넘게 또 살아요. 병도 안 나고 그래서 살아요. 사람이 키토산을 먹으면 그 효과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장수하거나 이런 데서 키토산은 장수의 필수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아이라서 그래서 키토산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하는데 이런 애들은 안 돼요. 메뚜기 동남아 이런 마트에 가면 곤충 이런 거 많이 팔아요. 그런 데서 사다가 써도 되고 새우 같은 거 써주면 좋고요. 작은 게, 큰 게 이런 개들도 훌륭한 부분들이 되고요. 근데 이 키토산이 키틴질에서 만드는데 산으로 녹여요. 일반적인 공정에서. 근데 그 산이 바깥에 방출을 못하는 오염된 산이라서 이게 선진국에서 처음에 키토산이 개발됐다가 후진국으로 내보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키토산 공장이 있다가 이제 사라졌어요. 옛날에 조금 있다가 환경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강산을 쏟아 바깥으로 버려야 되니까 오염된 강산. 그래서 이제 사라진 거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그걸 해서 들어와요. 농업용 키토산으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저렴하고 이래서 쓸만은 해요. 참고로 이번 주에 개최되는 김용현 원장의 발효 특강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 2월 22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주소지에서 버드나무 혼합 발효에 관한 특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2월 23일에는 충북 충주시 소재주소지에서 고추장 융합 발효에 관한 특강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 원장의 발효 특강에 관한 세부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하시고 발효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특강에 직접 참석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버섯에서 나온 게 뭐냐면 동충하초예요. 동충하초가 진균이에요. 사상균. 그러니까 큰 버섯균에 속하는 종류들인데 얘들이 내장 안 속에 있는 거는 지들 균 크는 데 쓰고 바깥에 키토산을 분해해가 사슴뿔처럼 만드는 부분이 키틴질을 분해한 키토산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걔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도 사 먹는 이유가 뭐냐면 키토산을 흡수하기 위한 옛날의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뭐냐면 젓갈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젓갈을 담는데 새우젓이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새우젓 말고도
게장이라던가 게로도젓을 만들 수 있고 메뚜기라던가 이런 걸로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물을 쓰거나 건조물을 쓰는데 오늘은 제가 건조물을 준비를 했어요. 1kg씩 준비를 했고요. 건조물 1kg면 생으로는 양이 상당히 좀 많은 양이 돼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염을 6% 써줄 거예요. 1kg에서 6kg 정도 쓰면 굉장히 많은 음물의 양인데 기능적으로는 12%의 염 기능을 해요. 일반적으로 융합 발효를 할 때는 곱하기 2의 법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탕량도 반을 줄이고 모두 반을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설탕은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로 변해요. 2분의 1에서 다시 또 2분의 1로. 그러면 합은 4분의 1 부분이 돼요. 1kg 곱하기 0.67 나누기 4 이러면 설탕량이 나와요. 얼마 안 될 거예요. 167g. 엄청 적게 들어가죠. 네. 요것만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 설탕은 들어가서 사과를 재발효시켜요. 2차 발효를 시켜서 엄청난 장점을 주고, 물론 뭐도 하는 거냐면 재발효하면서 물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물이 새우로도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발효를 하면서 아주 이상적인 사과의 발효를 촉진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요. 요 6%의 염은 어디로 작용되냐면 새우로 작용을 해서 12%처럼 해갖고 저기 보존하고 내부 발효를 일으켜요. 여기서 주의점요. 반드시 습식을 유지해줘야 돼요. 자, 계란을 발효해 놨잖아요. 아직은 안 떠요. 계란이 이제 일부 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올라와서 노출되면 안 돼요. 노출이 안 됐을 때는 완벽한 발효를 기대하지만 얘가 튀어나와서 바깥에 있는 균하고 만나면 저농도예요. 이러기 때문에 썩어요. 부패돼요. 그래서 융합 발효를 했을 때는 초기부터 뭐를 하는 거냐면 채반이나 접시 같은 걸로 꼭 눌러주셔요. 그거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썩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명심해 두고 융합 발효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두부가 떴어요. 그래서 위에 막이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 막이 노출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잡균이 들어갔을 때는 융합 발효에서는 저농도 발효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습식을 유지하고. 자, 요게 오늘 발효하는 거라서 쉽습니다. 참고로 김용현 원장의 발효 특강 계획을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원장의 발효 특강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화성시와 충주시 소재주소지에서 각각 개최합니다. 이번 주 발효 특강 계획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화성시 소재 강의장에서는 버드나무 혼합 발효 특강이 개최되고 충주시 소재 강의장에서는 고추장 융합 발효에 관한 특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효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이 특강에 참석하시길 기대합니다. 새우를 먹을 때 새우 껍질을 까서 버리는 이유는 키토산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0.000 단위에 밖에 안 돼요. 근데 발효를 하면 키토산 전체가 우러나온다고요. 그러면 몇만 배 내지 몇십만 배의 키토산을 발효를 통해서 먹을 수 있어요.
키토산을 흡수하기 위해서 아무리 새우를 먹어서 뭐 키토산을 채운다, 뭐를 가재를 잡아먹는다, 새끼게를 먹는다고 해봤자 키토산의 흡수율은 0.000 단위예요. 근데 발효를 거치면 키토산을 동충하초의 무게하고 똑같은 정도의 양의 키토산을 먹을 수 있다고요. 이건 완전히 혁신적으로 다른 걸 의미를, 그것들을 갖다 놓고 주기적으로 반찬으로 해놓고 몇 마리씩만 먹어도 필요한 키토산의 공급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발효라서 그런 거예요. 키토산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게 도저히 동충하초 외에는 우리가 키토산을 흡수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발효, 융합 발효 방식을 하면 드디어 키토산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우 1kg 마른 거면 동충하초 1,000만 원어치 사다 먹는 거하고 같은 양의 키토산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농업생명공학자 김용현 원장의 키토산 융합 발효에 관한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